자,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로 블록딜입니다. 자, 블록딜, 시간의 대량 매매라고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부터는요, 이 상장사의 임원 그리고 주요 주주가 회사의 주식을 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할 때는 한 달 전에 공시를 해야 한다라는 블록딜 사전 공시 의무화가 시행되는 날입니다. 맞습니다. 이 블록딜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대량으로 시간 외에 대량 매매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부도덕하게 이런 차익을 실현하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고스란히 이 손해는 소액으로 하는 개인 투자자가 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제도가 생기게 된 겁니다. 네, 이 블록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이 상장사의 내부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임원들이 될 가능성이 크겠죠. 이 사람들이 과거 6개월간 합산 기준으로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이나 50억 원어치 이상의 주식을 거래할 경우, 정말 대량의 주식을 거래하게 될 경우에는 매매 개시 30일 전까지 이 계획을 의무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록딜과 관련된 내용들뿐만 아니라 금액적인 걸로 보았을 때는 장내 매매도 해당이 된다고 하거든요. 매매 기준 기한은 6개월입니다. 자, 만일 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과징금 20억 원이 부과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이런 공시 제도가 좀 반가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지금 2021년에 이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카오페이 먹튀 사건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네, 2021년에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등 임원 8명이 스톡 옵션을 통해서 취득한 주식 44만여 주의 그런 잔량을 모두 시간에 매매해서 모두 다 매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당 5천 원의 주식을 취득을 했는데 20만 원이 넘는 금액에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욱더 상당한 차익을 챙겼다라고도 그렇죠. 볼 네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카카오페이 주가가 23만 원까지 갔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15만 원으로 뚝 떨어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경영진이 지분을 매각하면서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 큰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그렇죠.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냥 저도 지금 배신감이 느꼈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쏟아지는 그 불만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때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가 자진 사퇴를 했고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있는 상황인데 모르고 당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전 공지가 꼭 필요한 상황으로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공시 제도가요, 결국에는 이 블록딜 여파로 고통받을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예방에 대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사실 이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해달라라는 목소리들은 계속 높아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량 매도를 아예 막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었는데 의무화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현재 좀 대거 블록딜 매물을 상장사들이 마구마구 쏟아낼 수 있다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제도가 시행이 되기 전에 미리 지분을 다 처분을 해서 좀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주가 하락은 결국엔 불가피하게 되고 이 피해는 결국 개인들이 다 고스란히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어떤 예들이 있었냐면 이 LG 디스플레이 지난 5일에 장 마감 후에 야스의 주식을 28만 6천 주 시간 외 대량 매매, 그러니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을 하면서 야스의 주가가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2일에는요, LS 마린솔루션의 주가도 올 들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때 KT가 지분 120억 원어치를 처분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블록딜 방식으로 엄청난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시를 더 말씀드리자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시 설립 당시에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었던 블루런 벤처스의 블록딜 때문에 이 15.96%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블록딜의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부터 이런 사전 공지가 시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블록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에 좀 눈치를 봤는지 예외 조항을 또 많이 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업계 우려를 의식을 해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예외 조항을 뒀는데요. 네. 올해 초에 삼성과 새 모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약 2조 8천억 원어치의 규모를 그 삼성전자 주식을 블록딜로 팔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삼성과 새 모녀가 삼성전자의 지분율 10% 아래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전 공시 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이처럼 지금 상속 아니면 주식 배당 또 주식 양수도 방식의 M&A가 의무 제외이기 때문에 좀 이러한 점들도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분율 10% 이하는 의무적으로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영리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을 잘 활용한 새 모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예외 사항은요. 바로 이 국내외 재무적 투자자 FI와 또 연기금도 이 투자 리스크 노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부자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 의무를 갖지 않고요. 또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 중에서 SI가 있죠. SI는 경영권 참여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SI의 경우에는 공시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투자 방식 그리고 투자 주체들에 따라서 공시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좀 잘 체크해 봐야겠고요. 결국에는 좀 큰 손들, 이 큰 손들의 대량 매매 그리고 블록들 사전 공시 이러한 제도들이 좀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